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박재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위험군은 꼭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한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한국이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보건정책으로 40세 이상의 남녀 불문하고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하도록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계가족에 위암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꼭 받으십시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 나라별로 권장사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장암이 전체 암 중에 발생률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흔한 암이다 보니까 50세 이상에서는 한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정부적 차원의 그런 보건 정책은 아니고 똑같이 대장암 가족력이 1차 직계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꼭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언어의 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약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진정을 시키기 위한 진정제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수면제는 한번 맞게 되면 오랫동안 주무시는 약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쓰는 거는 잠시 5에서 10분 동안만 진정 효과만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유도가 될 수도 있지만 불안 상태를 가라앉히는 진정제를 쓰는 진정 내시경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 약제를 변경하면 됩니다. 진정 내시경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미다졸람이라는 약인데 그 약은 알코올하고 똑같이 그 가바라, GABA라 그러는 그런 머리에 있는 그 신경계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메모리가 없어지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술이 세신 분들은 약효가 좀 떨어지고 술 드시고 나서 어떤 행동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 미다졸람 맞으면 비슷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방법은 없고요. 프로포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그와 다른 선택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거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프로포폴은 병원 규정에 따라서 마취과 의사가 같이 대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연구가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한 75세까지는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 위암 사망률이 떨어졌는데 75세 이상부터는 위암 사망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연구는 목표 자체가 그걸 보기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잠시 시사해주는 것이고요. 요즘에 75세가 연세가 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건강들 하세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노인분들은 저는 그냥 검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디까지 할까는 의사의 판단과 환자분과 다시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약을 쓰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이 무서운 거지 나이는 관계없어요. 약제 부작용이 가장 흔한 게 호흡기계가 다운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호흡기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는 조금 만류를 해요. 예를 들어 천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진정 내시경을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경우에서는 연령은 관계없이 저희가 안전하게 모니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병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가 납니다. 살을 뜯으니까. 그럴 때는 환자분의 약제 복용력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연세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을 가지고 계신 게 많으셔서 1차 예방으로도 아스피린 드시기도 하고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치료적 목적으로도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조직 검사할 때 피가 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응고작용이 억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냥 관찰만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약 드시면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치료 내시경 하게 되면 많이 뜯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땐 약제를 좀 약한 약을 바꾸고 한다든지 치료기간 동안을 끊을지 치료기간을 더 연장해서 끊을지는 이런 주치의들과의 상의가 좀 필요합니다. 또 혈액병과 같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죠. 반드시 저희 확인을 하고 내시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또 내시경 과정 전처치 중에 진경제라는 걸 씁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잘 못 봅니다. 근데 자세하게 관찰하려 그러면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은 꿈틀거리는 기관이다 보니까 진경제를 투여해서 잠깐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진경제가 근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녹내장이 있는 환자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이 약제 부작용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혹시 이런 병력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 투여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이 일직선이라 그러면 통증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구부러진 걸 가다 보니까 압력이 가해지고 통증 유발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평소 장은
쭈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피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통증 유발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를 컨트롤하고자 빨리 보고 빨리 나온다? 저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관찰 시간은 위내시경도 그렇지만 대장내시경도 규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얼마만큼은 봐야 된다. 대장내시경 같으면 6분 이상 봐야지만 좋은 내시경이라는 게 규정이 딱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2개의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 중에 3분 동안 내시경 관찰하는 의사와 그렇지 못한 의사 간에는 암 확인율이 달라요. 3분 이상으로 보게 만들었더니 저희 병원에 있는 건진센터 진단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50%가 올라갔습니다. 저희 소화기 내시경학회 쪽에 가게 되면은 퀄리티 컨트롤 하는 것들이 있고요. 대장 같은 경우에는 삽입률, 90% 이상이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어야 되고, 선종 발균율이 20에서 30% 이상은 돼야지 퀄리티가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실 환자 측면도 좀 도와주실 게 있으세요. 아무리 의사가 훌륭하더라도 장 정결도가 안 좋은 대장 내시경은 볼 수가 없어요. 드시는 하재가 힘드시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입원하게 되면 5년 동안 편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깔끔하게 비워진 작업이 있어야지 저희 의사들도 열심히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몇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일 먼저 개발됐던 거는 4리터짜리 피질환 약제를 먹게 했었습니다. 장점은 현재까지도 안전합니다. 탈수에 의한 합병증이 걱정되는 콩팥 나쁜 환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환자인데 지금도 4리터짜리를 드시게 합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삼투압이라 그러는 그게 좀 적어서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다는 장점은 있죠.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 약제 합병증들이 조금 더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알약 편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60세 이상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는 않긴 하고요. 장 정결 측면에서는 둘이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환자가 어떤 컨디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 되기 전 단계라 그러면은 침투력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만 그 병변이 있으니까 그냥 띄우면 됩니다. 암의 특징은 얘들이 파고 들어가는 성질에 있어서 깊게 들어가는 암을 내시경으로 자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 벽층, 대장 벽층도 마찬가지로 5층으로 돼 있어요. 얇긴 하지만 층이 다 이렇게 포 뜨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세 번째 층에 3분의 1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완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세포가 세 번째 층까지만 들어오더라도 얘들은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해서 딴 데로 갈라 그래요. 암세포가 근육층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내시경으로 완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조건 수술을 뛰셔야 되는 겁니다. 시술로 하게 되면 무조건 밑에 막을 남겨야 천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딘가 남겨놔야 됩니다. 근육층하고 장막층을 남겨놓죠. 이렇게. 나중에 새살이 차 들어갑니다. 되게 신기하게. 수술 영역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근육층까지 자르는 거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양성 종양일 경우에 근육층까지 간 경우도 자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과적 수술로 의뢰를 했던 거를 저희가 내시경으로 자르고 내시경으로 봉합하는 기술들 점점 깊은 심부 쪽으로 많이 좀 최신 연구들은 하고 있고요. 예측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라봐야 알아요가 아니고 자르기 전에 알아요에 대한 연구들, 그 다음에 점점 더 배를 열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은 그런 심부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양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능성 질환으로 하부시도 괄약근 이완 불능증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식도 하부의 근육을 수술적 방법으로 전신마취에 자르는 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내시경 의사들이 식도 근육을 자릅니다. 식도 근육을 자르니까 천공은 당연히 되는 거, 빵꾸는 나는 건데 다 치료법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3박 4일 또는 4박 5일 입원만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시경 치료수는 깊이 들어가고 있고 넓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내시경 기술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례가 되겠고요. 병변이 위하고 12장 겹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에서 또 좀 자르고 뒤쪽에서 자르기 굉장히 어려운데 의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뒤에 것도 잘라서 예쁘게 한 덩어리로 잘 잘랐다, 이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행복한 삶이죠.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암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나라 통계를 보게 되면 3분의 1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럼 암을 완치에 가깝게 치료하려고 그러면 조기 진단만이 완치로 갈 수 있는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놓치지 말고 하실 것 부탁드리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건정책으로 2년마다 한 번씩 40세 이상으로는 하십시오.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위암에 대한 사망률을 확실하게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조체술로 대장암으로 갈 걸 차단시키면 대장암 발생률도 줄이고 사망률도 줄이기 때문에 검진을 마지막으로 권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시경 검진 힘들지 않습니다. 받으십시오.